1시간 얘기하고 나니 살짝 뭔가 배가 살짝 고파오네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제가 저번에 뭐 아이스링크 단합회처럼 저희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수영장을 한번 가보려고, 원래 미리 저희 아들이랑 수영장 가서 좀 연습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수영장 갔는데도 그냥 돌아오게 됐었고, 그 어린 친구들도 저희 아들이랑 수영 배우러 다닌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부러워해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한번 수영장에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저희 아이 데리고 그 대안학교 갔었을 때 이제 저희 아이가 수영을 거부했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버스에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좀 이렇게 수영장을 찾아봤죠. 정말 좀 불편해하는 이 일반 그런 체계에 불편해하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영장이 따로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장을 저희 아들이랑 같이 간다, 뭐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 이런 상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욕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린 친구들이 거기 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반 수영장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괜히 뭐 저 혼자 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수영장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에서 제일 가까운 수영장, 여기 초등학교 안에, 중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려고 했었고, 보통은 뭐 제가 웬만하면 좀 잘 그 전에 뭐 그 장소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봤을 법도 한데, 그냥 수영장이라고 제가 너무 안일을 했었나요? 그냥 무조건 열려있을 것이다, 일요일에도 열려있고,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정말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당일날 거기 수영장에 운영을 하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와, 수영장이 그날은 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약속 다 잡았는데 아이들 내일 수영장 간다고 막 들떠 있을 텐데, 와, 이거 진짜 어떡하냐 하면서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보다 조금 더 좀 멀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거기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공원에 있는, 큰 공원에 있는 수영장인데, 검색을 하니 운영은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시간대가 1시 이후에 자유 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0시까지 만나기로 했었는데 1시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변경돼서 논다고 해도 저희 아이들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를 수영장에 같이 데리고 갈 계획은 없었어요. 왜냐면 수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랑만 놀 것인데 만약에 시간이 더 늦어버리면 저희 아이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처음 가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영장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아이랑 수영장에서 이제 돌아왔었을 때 제가 알아봤던 그 정말 그 어려운 친구랑 그 다음에 일반 친구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수영장을 찾아봤는데 거리가 꽤 멉니다. 꽤 멀고 환승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한 30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30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검색해보니 일찍 문을 자율수영할 수 있게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제가 전화를 걸어봤죠. 전화를 걸어서 오늘 운영하냐고 물어보니까 운영한다고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냐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다 그러고 자율수영도 지금 가면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 어린 친구들이죠. 어린 친구가 과연 거기를 가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톡을 날렸죠. 우리가 가려고 했던 수영장은 오늘 휴관이라서 못 가고 두 수영장을 갈 수 있는데 한 곳은 1시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한 곳은 지금 가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환승을 해야 된다. 환승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행동대장은 왜 이렇게 뭔가 한다고 하면은 그날은 잠을 그렇게 굉장히 일찍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시 몇 분에 저희가 10시에 만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제가 연락을 취했는데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지를 줬죠. 1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 간다. 2번 그냥 안정상의 문제로 또 뭐 부모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1번 안 간다. 2번은 공원에 있는 수영장, 3번은 저 멀리 있는 그 불편한 친구랑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좀 꺼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행동대장이 바로 3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니? 했는데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정말 행동대장은 뭔가 거리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다. 이 친구가 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단 이 친구가 답장이 없어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10시에 우리가 약속을 잡았지만은 우리가 10시에 보는 것을 좀 미루고 시간 변경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자 하니까 행동대장이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9시 한 30분? 40분? 제가 일단은 10시에 이제 10시 전에 일단 가게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도 자고 있었고 어머니가 깨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사무실 간다고 했습니다. 수영장 간다고 얘기는 안 했고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사무실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또 영상 찍으러 가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하러 가나 아무것도 그게 아닌데 그냥 간다 하면서 갔다가 한 2시나 3시나 고래 올게 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제가 사무실에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9시 반쯤 돼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는 좀 아침 잠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좀 위태위태해요, 시간을 맞추기가. 그래서 전화를 좀 걸었죠. 걸었더니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조금 더 있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뭔가 갓 깬 그런 목소리였고 너 일어났니? 하면서 하니까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10시 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가 갈 곳이 문 닫혔고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늦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이제 좀 도움 필요한 친구 다닐 수 있는 그런 혼합형 수영장이다. 혹시 부모님 싫어하시지 않으실까? 혹시 괜찮니?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그냥 수영장 간다고만 얘기해. 혹시나 어디 가냐 물어보면 그 이모가
거기 장소 이름을 그 톡에다가 보낼 테니까 그 수영장이라고 얘기해 하면서 일반 사람과 그 혼합형 수영장이라고 얘기해. 물어보면 얘기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 행동대장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했었을 때 포도를 사준 적이 있는데, 이 친구도 요즘에 이제 이모가 옛날엔 정말 돈 쓰지 않다가 이제는 좀 돈을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번에 왔었을 때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붕어빵 그래 하면서 이렇게 호응은 해줬는데 사주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행동대장이 포도를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한 일주일 있다가 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붕어빵 얘기가 나온 김에 뭐 다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 제가 사주고 싶다면은 사주고 너는 안 사준다 이런 게 아니라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수영장 가는데 붕어빵을 좀 아침에 먹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아이들 오기 전에 좀 미리 식지 않게 좀 때를 잘 맞춰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도 전에 행동대장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막 본인 뭐 수영복 뭐 챙기고 막 이런 거 다 서로 막 자랑하고 그러다가 밥 먹었냐 물어보니까 빵을 몇 조각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가자고 했고 그냥 뭐 어디 가는데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다가 이제 제가 붕어빵 파는 곳이 보이니까 저기 가서 붕어빵 먹자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는 빵을 아침에 먹어서 또 빵을 먹기에는 좀 많이 못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너 몇 개 먹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2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붕어빵을 사줄 때 괜히 개수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개 산다고 했으니까 한 6개 정도는 샀죠. 6개 사서 2개씩 갈라 먹을 수 있든, 뭐 조금 더 욕심 부리는 친구 있으면 제 거 하나 양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 6개를 샀었죠. 그래서 이제 너는 팥 좋아하니 슈크림 좋아하니 하니까 슈크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선을 좋아하는 친구는 뭐 좋아하니 하니까 그 친구는 팥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섞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사무실에 왔었고, 이제 행동대장이 1개를 이제 길 가면서 1개 먹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죠. 저도 이제 배고파서 1개를 먹었었고, 그래서 더 먹어 했는데 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먹으면 되는데 1개 먹네 하면서 좀 의아해 했었죠. 역시나 아침에 빵을 먹어서 막 마음은 막 먹고 싶은데 이게 신체가 알아서 받아주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늦었어요. 그 친구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좀 더 늦게 돼버려서 막 그 행동대장이 막 폰에 영상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동태를 다 살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뭐 거진 다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차를 타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뭐 어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괜히 좀 불편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괜찮다고 어차피 늦었는데 타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동대장이랑 같이 그 어머니 차를 타고 가게 됐죠. 붕어빵 샀는데 그때 지수를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친구가 붕어빵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줬는데 시무룩한 거예요. 본인은 그새 또 미역국을 먹었대요. 먹고 지금 빵 땡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막 먹는 것에서는 거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세요 하면서 많이 샀어요. 하면서 드리니까 이렇게 하나 찝어서 드시더라고요. 드시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떠나게 됐죠. 저는 뭐 그 빵을 드렸다가 제가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었고, 그냥 언젠가는 그 지술 좋아하는 친구가 뭐 집에 왔을 때 붕어빵 남아있으면 뭐 대표 먹겠지 하면서 그냥 다 드리자는 마음으로 그냥 그 조수석과 그 운전석 사이에 있는 그 어디 선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 드렸죠. 뭐 말 없이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태워주시는 것도 감사하니까, 본래는 저희 가게랑 가까운 데 가려고 했었었는데 거기가 문을 오늘 닫았는지 제가 몰랐더라고요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저기 어디 공원에 있다고, 거기도 있지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저희 아이도 돌봐야 되고 시간이 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골랐던 게 이제 여기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곳이 일반인과 어려운 친구랑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혼합형 수영장이라고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잘못이라면, 바람대로 말하지 않은 거라면 제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모르쇠를 했죠. 모르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면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이것도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수영장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머니도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같이 이제 협력하여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그림을 내가 좀 그렸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누군가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저는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선뜻 이제 운전하는 것을 좀 도와준다면 이거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을 이제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의 어머님께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하면서 행동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좀 여행 가는 기분 같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데 뭐 어디로 이렇게 떠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행동대장이 제가 보내준 그 링크죠. 링크에다가 이제 길찾기를 눌러서 이제 행동대장 폰을 어머니한테 건네고 이제 그 내비를 따라서 이제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아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막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뭐 알아 못 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내렸죠.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내리고 여기다 하니까 저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행동대장에서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갔죠. 가서 가서 이제 표를 끊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뭔가 생소하더라고요. 뭐 정말 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이 막 이렇게 도시를 막 누비는 것처럼 정말 생 날것 그대로 이제 저희가 수영장에 가서, 그 친구들은 어렵고 저는 이제 뭐 수영장 이용을 뭐 학생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리둥절하니까 막 안내원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여기 샤워하고 뭐 수영복 입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막 그냥 좀 재밌었습니다. 뭐 그냥 같이 막 목욕탕 가는 기분으로 너희들이랑 수영 뭐 바깥에서 뭐 물놀이는 해봤지 뭐 이런 거는 안 해봤으니까 막 정식적으로 막 수영복 입고 하는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굉장히 좀 어리둥절했었고 뭐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막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겨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런데 정말 할머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워를 할 때 막 사람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가득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여기 있으면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인자하면서 친절하게 정말 처음으로 저에게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격을 먹어서 이 장소 불문하고 할머니께 다가서 이 친구들 옆에 바로 있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리가 없었는데 감사하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 장소 불문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 먼저 시술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자꾸 이렇게 비켜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린 친구들 막 이용한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의 수건, 그 뽀송뽀송한 수건을 모르고 아이들이 자꾸 저에게 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다 보니 뽀송뽀송한 수건을 바닥에 탁 떨어뜨려서 이제 물기가 다 이제 흡수해버렸죠. 그래서 이모 수건 써라 하면서 저는 이제 짜라서 제가 쓰게 되었죠. 보통은 수영복 갈아입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요령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몸을 닦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안내원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 입은 상태로 이제 샤워를 막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막 수영복이 젖어 있어서 들어가야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들어왔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이라서 몰랐어요 하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영장으로 입장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뭔가 이렇게 수영복이 뽀송한 것을 보고 거기 그 약간 목욕탕처럼 이렇게 입수를 미리 하신 분이 그 무리가 저희를 보고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샤워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샤워하고 왔는데 수영장이 처음이라서 저희가 수영복 입고 이렇게 젖은 상태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안내원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딴지를 건 그 무리의 할머니들도 다 대상자구나 싶어서 제가 또 일부러 다가가서 앉았죠. 앉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뻘쭘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당신도 똑같은 준비한 영혼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활발하신 선생님 계셨는데 막 저희가 막 어느 레일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처음이시냐고 막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몰라서 처음입니다 하면서 막 굉장히 막 어리둥절하게 귀여운 모습을 많이 비춰줘. 한번 그 튜브 같은 그 있잖아요. 튜브. 그거를 가지러 딱 가려고 했었을 때 그 지도하시는 분께서 막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너희 몇 살이냐 하면서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대답했죠. 4학년이에요 하니까 그리고 막 저도 막 덩달아서 막 말을 걸어주니까 저도 막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고 막 얘들은 저희 뭐 딸이 아이다 하면서 막 그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딱 자르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건네려는 그런 미소를 취하니까 들어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뭔가 이제 딱 분위기상 그렇게 좀 분위기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탕이 있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레일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는 그쪽으로 가서 그 낮은 수심에서 막 그냥 놀았는데 정말 수영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물에 뜨지도 않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눈을 떠본 적도 없고 뭔가 잠수를 한다 뭐 숨을 참다 이거 정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죠. 행동대장이 수영을 잘하는 것 같길래 막 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수영하는 거랑 배영도 하는 것 같고 이런 배영은 아닌데 이렇게 뒤집어서 막 하는 것 같고 잠수도 하고 막 물속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와 가르쳐 달라고 막 수영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그냥 이렇게 코를 막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뭔가 두려움 때문에 눈을 그리고 코를 이렇게 못 뜨겠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어쩌다 보니 막 물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두려움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 물안경은 물속에서 이제 보라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물속에서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수영을 하면은 이렇게 코를 막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을 그냥 이렇게 참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참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떠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확 넣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눈을 뜨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참 뜨는 것을 걱정을 했었는데 저절로 이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자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인지도 되고 분명 행동대장이 발을 이렇게 헤엄쳤었는데 발을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자세겠지만 뭐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겠지만 이게 몸에 이게 본능적인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했는데 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뭔가 앞으로 잘 안 나가진다 하니까 행동대장이 이렇게 다리를 좀 뻗어서 자세를 펴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라고 지도를 해줬었고 제가 그 말을 곧대로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제 몸을 이렇게 하면서 물장구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정말 이게 느낌이 정말 황홀한 거예요. 처음 이렇게 잠수를 하고 수영을 몸의 감각으로 이제 저절로 이제 수영이 됐는데 와 진짜 물속 세계는 정말 매료될 만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서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 깊은 물에서 내가 이 얕은 물에서 했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되는 거예요. 되고 깊어도 수영이 되고 더 넓으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느낌 처음이다. 완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수영을 재밌게 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했고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 지선을 좋아하는 친구는 자꾸 겁이 있어서 이 잠수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수영을 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은 물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두려워해서 바깥에 있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둘이가 자꾸 막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안겠다 하면서 우리가 잡아줄게 막 계속 유도하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도하시는 분이 막 도와주시려고 막 너도 같이 내려가서 놀아라 이렇게 재촉했을 때도, 얘는 그때 아이스링크장도 그랬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는 꼭 한다 하지만 남이 하라고 했을 때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놔두면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랬더니 진짜 얼마 안 있어서 그 친구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막 저 까치발 하고 있어야 하면서, 행동대장을 들어왔었을 때 거진 키가 작아서 좀 많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조금 키가 커서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있을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막 안에 물 속에 잠수해서 막 퀴즈 같은 것도 냈죠. 뭐 동물 흉내 내서 동물 맞추면 그 사람이 또 동물 흉내를 내고, 그래서 뭐 동물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일부러 고무줄 하는 그런 놀이를 물속에서 재현을 했고, 잘 몰라 하다가 제가 말해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을 우리가 고무줄 한번 해보자 돌아가면서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무줄 두 명을 이렇게 고무줄 하는 것을 지켜보고 한 명은 고무줄 하는 신용을 막 했었죠. 굉장히 오래 놀았습니다. 오래 놀았고, 저는 좀 일찍 가야지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이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행동대장은 절대 이제 양보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시간에서는. 그래서 끝까지 1시 반까지 놀자고 했었고,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자꾸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 반까지 놀게 되었죠. 정말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놀 때는 뭔가 서로의 불편함이 없을까, 한 번도 막 부딪혔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일까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참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뭔가 천국 같은 느낌. 물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진짜 완전히 뭐 언더 더 시구나, 와 정말 좋다 하면서 수영 이래서 수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또 샤워를 또 막 했죠. 하고 막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샤워하는 재미도 있고 해서 이제 막 머리도 말리고 막 해서 이제 딱 오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이제 1시 반 넘었었죠. 전화가 와서 어딘데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화가 엄청 나 있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재촉한다 하면서 막 계속 어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바른 말을 못했죠. 멀리 있다, 모임한다 하면서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금방 간다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제가 조금 어머니한테 의뢰 모습을 비치면 어머니가 더 화내실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기다려라 엄마 하면서 좀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안 있어 또 전화가 와서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지금 멀리 있다고 얘기를 했고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 수영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막 보니까 전화가 막 엄청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막 1시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못 기다리시니까 막 전화를 막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모 지금 가야 된다면서, 엄마 화났다고, 지금 가야 돼, 무조건 가게 못 들리고 바로 집으로 갔다가 너희들이 거기서 내려서 뭐 놀이터에 있든지 해서 아들 데리고 가게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어머니의 불을 꺼야 되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짓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까 전부터 배고팠는데 막 사 먹고 가고 싶은데 하면서 막 조금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모 가게에서 김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지금 밥을 안 해서 김도 없고 햄도 없다 하면서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정말 막 편안하게 막 어머니 차를 타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왔는데, 갈 때는 막 버스 알아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버스를 2번 환승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그랬더니 막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 여기인 줄 알았는데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또 한번 건넜는데 막 배고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대각선 쪽에 바로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가게가 식당이었어요. 근데 김밥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이다 하면서 일단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보니까 한 10분 넘게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김밥 사가자 하면서 제가 다급한 마음에 가서 김밥 먹을 거지 하면서 김밥 2줄 시킨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업원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막 만들어 주시는데, 이 친구가 김밥은 그냥 지금 너무 당장에 배가 고파서 말을 했었던 거고,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 뭐 쫄면이라고 했던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쫄면은 포장해 가기가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비빔밥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비빔밥도 지금 이제 거진 김밥 쌌는데 비빔밥까지 하면은 버스 놓칠 것 같은데, 제가 좀 흔쾌히 이렇게 해준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김밥을 해서 그냥 갈라 먹으면 되는데 비빔밥까지 하면은 어찌 보면 좀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그냥 저는 정말 뭐 그날은 웬만하면 좀 친구들한테 밥도 그냥 편한 대로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또 뭐 계산적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했는데 요것만으로 충분한데 이거 더 한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좀 저도 막 되게 탐탁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비빔밥까지 시켰습니다. 뭐 버스 놓치든지 말든지 그냥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사가자 싶어서 비빔밥까지 시켰고, 행동대장은 나는 편의점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다 각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시간도 없는데 편의점은 이미 어딘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동조를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행동대장이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참을 기다리다가 정말 버스가 올 찰나에 이제 그 계산하고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막 밖에서는 막 행동대장이 버스 왔어요 하는데 제 눈앞에도 버스 보이는데 이제 막 계산을 하고 막 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막 여기 있어요 하면서 빨리 타러 가세요 하면서 막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잡은 거죠. 기사님 서라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계획은 이거였군요.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겨우 봉지를 들고 그래도 버스를 탔죠. 계산까지 다 하고 거스름돈 받고 막 거스름돈 받는데도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지금 왔는데 떠나실까봐. 그래도 다행히 탔습니다. 타서 와 진짜 힘들다 하면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 버스는 처음 탔던 버스는 얼마 있다가 내렸는데 또 저희가 좀 걸어서 또 환승할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도 또 굉장히 길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서 와 이렇게 긴 횡단보도는 처음 봤다면서 막 걸어가면서
괜히 막 길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까 막 내비도 보고 막 굉장히 신경을 썼죠. 아이들 지금 배고파서 예민하고 집에서는 오라고 재촉을 하고 전화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우리도 가야 할 시간이 있잖아 하면서 좀 기다려도 우리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재촉을 하면 되나 하면서 그렇게 또 전화를 끊고 버스 정류장에 다행히 딱 앉았죠. 다행히 조금 걸리더라고요. 한 7분 정도 걸려서 요때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말 뭐 우리가 편안하게 먹지 못할지언정 이 타이밍이 다 이렇게 준비된 타이밍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딱 열었는데 행동대장이 본인은 이제 우엉이 들어간 김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빼서 먹으면 되지 했는데 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친구부터 불을 꺼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김밥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추스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동대장은 먹지 않으니까 속으로 좀 이런 마음이 있었죠. 50불인들 뭐 하겠냐, 배가 고픈데 한 점이라도 좀 먹지. 그런데 다행인 게 김밥집 사장님께서 이제 그 사은품으로 간식을 과자를 망고 과자인가요? 그거 2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네 하면서 행동대장한테 주니까 바로 그거를 다 먹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이다. 분담해서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버스를 탔습니다. 뭐 과자 2개 먹었다고 요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이렇게 이제 쇼츠를 보다가 뭔가 김에다가 밥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간장에 비벼갖고 이렇게 먹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모한테 뭐 사달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구나 하면서 이모가 지금 그 가게에 가면 밥은 없는데 내가 밥을 해서 그렇게 해줄게. 치즈도 있고 김가루도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지설 좋아하는 친구는 이제 김밥을 먹어서 그런지 좀 잠이 왔나봐요. 그래서 좀 졸고 있었고 제가 이제 순종을 하기 싫었죠. 지금 엄마도 너무 재촉하고 화난 상태인데 집에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얘들을 먼저 내리게 해서 가게에 얘들을 보내버리면 열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열쇠는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 집까지 그냥 가게 지나치고 집까지 간다면 그 친구들이 있을 곳은 뭐 놀이터밖에 없는데 이거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내릴 곳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이제 저절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엄마한테 제발 좀 갈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뭐 어쩌겠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다 준비한 타이밍인데 뭐 늦어도 뭐 사과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가게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 먼저 가게에 이렇게 도착하게 했고 그 친구들한테 여기 비빔밥이랑 김밥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먹고 있어 이모 갔다 올게 하면서 저는 이제 집으로 향했죠. 아이가 엄마를 많이 기다렸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화가 나 있었지만 제가 오히려 그 화가 났을 때는 더 굽신거리면 어머니가 더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떡하겠냐 엄마 하면서 얘들도 챙기고 아이도 챙겨야 되는데 나도 진짜 몸이 한계가 부족하다 하면서 저희 하소연을 했죠. 나도 어쩌겠나 여기 왔다가 저희가 다시 저기 가야 된다 엄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아이를 데리고 나왔죠. 나와서 어쨌든 엄마가 봐준 것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애들이랑 교제하고 올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집을 나섰죠. 가게에 오니까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그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겼더라고요. 제가 정말 맛만 보고 이만큼 남겼으면은 살짝 뭐 사달라는
때는 언제고 뭐 이거밖에 안 먹었어 이럴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요만큼 남기고. 그래 어차피 비빔밥 네가 먹고 싶으니까 네 다 먹는 게 맞고, 김밥도 이제 본인이 먹고 싶었는데 반틈 남겨놨더라고요. 이모 먹으라고 반틈 남겨놨어요 하니까 아유 고맙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제 한 입 먹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줬었죠. 근데 제가 만든 김밥이 아니다 보니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대장은 이미 소파에서 그 소세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세지랑 그 삼각김밥을 사서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너의 입맛은 편의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왠지 밥을 좀 내가 그것을 안 차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밥은 저희가 지금 밥을 해놓은 게 없어서 좀 쌀을 안 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고, 아이들이 잘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소파에다가 한 명은 여기 돗자리 펴놓고 막 잘 분위기라서, 또 제가 잘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들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주섬주섬 막 밥을 안 치려고 하니까 행동대장이 밥 안 쳐도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밥이 없어 하면서 밥을 막 안 쳤고, 밥이 되자마자 이제 저희 아들에게 이제 참치만 줬죠. 참치랑 이제 미역국 좀 남아있는 거 그거를 줬었는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랬는데 약간 그 치즈를 좋아하는 친구가 먹는 소리가 좀 신경이 거슬리고, 저희 아들이 신경이 거슬렸는데 좀 예민한 그 행동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시험 들게 하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행동대장이 있는 저 주방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뭐 밥은 다 했지만 뭔가 또 떡볶이를 제가 일부러 2개를 샀었기 때문에 하나는 실패를 받고 하나는 이번에 성공을 하자 싶은 생각에 제가 물을 작게 잡고 떡볶이를 막 만들었죠. 그랬더니 맛이 또 치즈도 안 넣어서 그런지 좀 깔끔한 맛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은 좀 잘 맞췄습니다. 고춧가루도 미리 넣고 해서 행색이 진짜 떡볶이 행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떡볶이를 좀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애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제 행동대장부터가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듣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있으니까 분명 뭘 먹고 자긴 했는데 뭐 또 먹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었겠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본래는 뭐 제가 뭐 어차피 저번에 떡볶이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도 안 먹었는데 하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뭐든지 안 먹고 싶겠나 싶어서 저기 떡볶이 있으니까 떡볶이 먹고 싶으면 덜어 먹어 하면서 이모가 네가 원하는 양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떠먹어 하면서 저의 신경을 껐죠. 그랬더니 본인이 막 그릇에다가 떡볶이를 담아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본인이 덜었으니까 본인이 남구치를 않겠죠. 다행히 제가 넣어주면 항상 남겨버려서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막 그런 애타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막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기가 싫더라고요. 막 너희들이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먹고 싶으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먹는 거다 하면서 아쉬운 사람이 엉덩이를 뗀다 이런 주의로 이제 훈련을 시켰죠. 행동대장이 제가 한 번은 눈치를 줬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너희들이 먹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 마음은 정말 말로써 감사하다는 것을 안 한다면은 행동을 보여라 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훈련을 시킨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정리해서 싱크대에 갖다 놓는 거,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봤었고, 저번에 한번 제가 쓰레기를 같이 치우자고 한번 훈련을 했어서 그런지 행동대장이 그런 것에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릇 좀 치우자 말을 안 했는데도 본인이 다 먹고 이제 제가 다 먹은 것을 이제 정리를 할 때 본인이 그릇을 저에게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면
아, 이렇게 행동을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표현이다. 네가 깨달았구나. 이런 마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행동대장은 조금 눈치를 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눈치를 주면은 스스로 깨닫고 하는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질서를 지키 좋아하는 친구는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죠. 눈치를 주는 게 안 되고, 처음엔 본인도 굉장히 선의적으로 막 이모한테 설거지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뭐 억지로 하고 그냥 보여지는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어줘서 그런지 이제는 막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치를 준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는 좀 정확하게 말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일어났었고, 굉장히 좀 푹 잘 잔 느낌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뭔가 본인도 분명 비빔밥을 많이 먹고 잤지만은 떡볶이를 막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본인도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떡볶이 먹고 싶으면은 가서 먹어 하면서 떠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것도 바로 행동으로 하지 않고 뭐 하다가 이제 주섬주섬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뭐 그릇도 어디 있는지도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릇을 치워주니까 막 본인이 떠먹는데, 안 난 거 놓고 다 먹으면 된다, 우린 다 먹었다 하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본인 것을 다 뜨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놀면서 이제 한 개씩 집어먹는 그런 것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성도 정말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후로 저희는 놀았죠. 행동대장이 막 쇼츠에 이렇게 빙고 게임처럼 바닥에다가 막 무슨 색 테이프를 붙여갖고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잡아먹는 뭐 그런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에게 색 테이프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했죠. 근데 행동대장이 좀 의심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모가 일부러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가? 이런 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찾는 거예요, 색 테이프를. 근데 찾는데 나는 일단 내 생각에는 없으니까 없다고 말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게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전기 테이프를 어떻게 찾았는지 전기 테이프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 놀이는 원래 해야 될 놀이였고 제가 준비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잇몸으로써 이 노래 할 수 있게끔 전기 테이프를 찾아주셨네요. 전기 테이프를 또 넉넉하게 제가 또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사용할 때가 따로 있는데 뭐 또 여기에 내가 뭐 몇 센치 써라 뭐 이런 걸로 또 칸들 뭐 하겠냐 싶어서 풍족히 써라, 그 대신 한 개는 안 가놔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행동대장이랑 막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랑 막 그 빙고 판을 만들었죠, 바닥에다가. 그랬는데 그 두 명이 하는 행동들이 꼭 인테리어 업자 같더라고요. 참 너희들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그래, 너희들 서로 각기 다르지만 뭔가 할 때는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다 만들어서 인간 빙고 게임을 했죠. 막 서로 잡아먹는 그런 것도 하고, 저희 아들도 같이 하다가 저희 아들은 또 막 규칙을 어기니까 또 하다가 안 했는데, 또 인간 빙고 게임을 하다가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컵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종이컵을 이번에 그 저희 직장 때문에 제가 그 아이 친구한테 해주려고 종이컵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틈을 저희 가게에 놔뒀었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개봉할 겸
이것으로 한번 빙고 게임을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 따먹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기를 굉장히 재밌게 했죠. 막 오버도 해가면서 막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막 이렇게 땅을 뛰어넘고 땅 던지고 굉장히 재밌게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게임은 다 끝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입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 말해서 단어를 맞추는 거, 그런 게임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행동대장이 갑자기 이게 제 폰을 들더니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좀 몇 장 찍길래 그냥 찍어라 하면서, 어차피 이거 동영상이 아니니까 뭐 쇼츠에 올릴 건 아닌데 이제 찍어놨던 것을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일부러 찍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뭐 다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뭐 수영도 갔다 와서 푹 자고 또 재밌게 놀고 했었는데,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고, 그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자꾸 이제 저희 아이가 질서를 흐트리니까 이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빠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오빠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제가 자유도 줬었고, 이제 뭔가 훈계도 하지 않고 막 눈치적으로 제가 이제 행동했잖아요. 항상 기다리면서 섣불리 이제 훈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정말로 많이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들의 원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했던 행동을 그 친구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에게. 저도 어찌 보면은 막 굉장히 율법주의자처럼 막 그렇게 하다 보니 막 따라와 주지 않는 그 아들이 너무나 미운 거죠.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다 보니 막 영육의 그런 싸움도 되고 했는데, 그 모습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면 자꾸 이제 막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듣는데, 직접적으로 바보라고 한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바보라고 했다고 이제 치면은, 부모로서 이게 뭐 한두 번 끝낼 정도면은 뭐 참을 수 있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가야 될까, 이 율법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섣불리 했다가는 뭐 가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제가 부모로서 못 참겠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저희 아들에게 하는 행동을 제가 못 참겠습니다. 저도 참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니까 제가 자리도 피해보고 아예 얼굴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기 싫어서. 그런데도 그 행동이 멈춰지지 않고 자꾸 이제 가중되다 보니 제가 이제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오빠가 바보면 이모도 바보다, 우리가 남은 아니잖아 하면서 막 조금 화를 좀 내는 듯이 그렇게 몸을 돌린 상태로 설거지를 하면서 오빠한테 하는 그 말을 그만하라는 그런 신호를 줬죠. 그랬더니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행동대장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건데 조용해지더니,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정말 좀 경각심을 갖고 좀 그 행동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하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화를 낸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이제 제가 제재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래도 겨우겨우 웃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알지만 그래도 교제를 해야 되는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의 죄를 알지만 교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행복할 때는 행복하니까 같이 눈 마주치고 또 얘기하고, 금방 저도 그때 화를 냈지만 또 이상적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하고 그 친구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놀다 보니 또 행동대장이 장난으로 또 그 친구를 좀 이렇게 놀리는 듯한 그런 말을 했었는데 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친구는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말했지만 행동대장이 그 친구에게 말을 했을 때는 제가 뭔가 이렇게 친구한테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타이밍에 제가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죠. 아까 이모 미안하다 하니까 뭐가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냈잖아 하면서 우리 말 예쁘게 하자. 이것도 어찌 보면 은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이렇게 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행동대장도 좀 그런 뭔가 사과의 순간 이런 게 좀 행동대장이 많이 겪지를 않아서 그런지 좀 되게 뻘쭘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바깥을 막 보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네 하기는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이모는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다 같은 한 몸 아니니? 네 몸이 소중하면 네 남의 몸도 소중하고 네가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남도 좋은 말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솔직하게 좀 다가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행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솔직한 거를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뽕에 있을 때도 뭐 때문에 그러니 하면은 회피하고 막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은유적으로 좀 눈치채게끔 하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깨닫는구나라는 좀 그때 조금 알게 됐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또 1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또 영상을 끊고 밥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